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여러 주요 뉴스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현재 나스닥과 다우, S&P 비교 차트입니다. 올해 3월과 비교해서 나스닥은 13%, 다우는 10%, S&P는 5% 정도 상승했습니다. 과거 통계적으로 9월은 항상 조정이 왔다고 하는데 지금 차트를 봐도 7월, 8월에 한 번씩 깊은 조정이 왔습니다. 8월 중순부터 계속 급등 중이고 9월에도 이런 조정은 한 번쯤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현재 급등한 성장주들을 적당히 정리해서 현금 확보를 했습니다. 저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다가올 걸 대비해서 고배당주랑 현금을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시 많이 떨어진 성장주를 주어볼까 생각 중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일 뿐 절대 따라하지 마세요. 인텔은 과연 주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최근 인텔의 주가를 충분히 낮다고 평가한 뉴스가 있어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아래는 인텔의 10년 차트입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볼 때 분명 2배 이상 상승했지만 반도체 기업치고는 코로나 전 가격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지만 설계도 하고 최근에 2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반도체 제조에도 진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왜 이렇게 하락했는지, 그리고 지금 투자해도 괜찮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텔의 PER은 13배로 다른 반도체 기업과 비교해서 아주 낮습니다. AMD는 44, 엔비디아는 54.9입니다. 인텔의 부진한 성적과 과거의 실수들은 새로운 CEO 팻 겔싱어가 다시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훨씬 더 높은 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낮은 밸류에이션과 앞으로의 비즈니스 개선, 2.6%의 견고한 배당 수익률은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인텔하면 AMD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AMD와 인텔은 서로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닌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개 회사가 바로 CPU 시장 점유율을 나눠먹고 있기 때문이죠. AMD가 점유율이 올라가면 인텔 주가가 하락하는 것처럼요. 여기 보시면 최근 몇 년 사이 실제로 인텔의 CPU 점유율은 하락했습니다. 2019년 이후 76.8%에서 현재는 60%가 조금 넘을 정도로 많이 하락했습니다. 제조상의 문제로 제품 지연이 많이 발생해서 AMD에게 점유율을 뺏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AMD가 훨씬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실수로 투자자들은 현재 인텔의 주가에 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히려 대폭 할인된 주가이고 이러한 실수를 만회한다면 주식은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뉴스에서는 인텔 주가가 왜 앞으로 오르막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TSMC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으며 미국 제조 공장 설비에 200억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새로운 CPU 및 GPU 출시로 인해 2022년부터 빛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배당을 받으면서 2022년까지 기다려볼 만하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 인텔의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보면 동일 섹터에 비해 평균적으로 50% 낮게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회사가 좋게 평가되고 있지 않은 듯합니다. 이러한 유동성 장세에 주가가 오히려 코로나 이전 주가를 회복하지 못했으니까요. 25명의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한 2022년 인텔의 예상 주가입니다. 평균이 61.29달러이고 최고가 85달러, 최소가 40달러입니다. 9명이 매수, 9명이 홀드, 7명이 매도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인텔은 슈퍼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에도 진출하고 있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지만 상당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는 인텔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IRNT가 지금 일주일 만에 거의 3배가 올랐습니다. IRNT는 사이버 보안 관련 회사입니다. IRNT는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스펙 합병된 주식이고 딱히 호재 뉴스도 없는데 엄청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감마스퀴즈가 발생할 것 같다는 뉴스가 나온 후 급등하고 있습니다. 게임스탑과 비슷한 현상이죠. 감마스퀴즈라는 것은 여기 보이다시피 주식을 특정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옵션을
판매한 기관이 추가 주가 상승에 따른 손해를 막기 위해 주식 매집을 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상당히 복잡한 개념인데 간단히 말하자면 기관들이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실제 주식을 계속해서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 개미들까지 붙어버렸으니 IRNT의 주가는 끝을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걸 보시고 게임스탑처럼 폭등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는 분이 있을까 말씀드리는데 결국 마지막은 폭락입니다. 물론 이 회사가 정말 $30 이상의 가치를 가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럴 만한 가치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폭탄 돌리기를 하다가 끝날 것입니다. 절대 이 차트를 보고 사시면 안 됩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암호화폐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인데요. 비트코인은 아직 전고점까지는 멀었지만 이더리움은 거의 전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급등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주요 암호화폐들은 5월 이후 최고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9월 4일 5만 달러를 넘었고 한 달 전보다 20% 상승한 수치입니다. 이더리움은 그 기간 동안 40%가 상승하여 3,900달러 이상입니다. 페이스북의 임원 데이비드 마커스는 8월 말 블룸버그의 페이스북의 디지털 지갑인 노비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페이스북은 DM으로 알려진 자체 암호화 자산도 개발 중입니다. NFT는 일반적으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구축된 암호화폐입니다. 페이스북이 NFT의 대중화에 도움을 준다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계산 비용을 지불하는데 사용되는 이더리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많이 쓰이면 당연히 이더리움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 또한 NFT를 사용할지 고민 중이라고 합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과 암호화폐는 점점 더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는 듯합니다. 엘살바도르가 9월 7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인정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중미 국가 최초로 달러와 함께 암호화 자산을 국가 통화로 만드는 세계 최초의 국가가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것을 더 많은 비트코인 채택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국제통화기금 IMF는 이러한 유형의 사항이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정부와 일반 시민들을 추가 환율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즉, 환율이 안정화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말이죠. 비트코인 채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채굴이 중국에서 금지된 후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 암호화폐 채굴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다시 전력을 공급받아 채굴 중이라고 합니다. 암호화폐 채굴 부하가 다시 반등하고 있고 텍사스, 카자흐스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서 채굴됨에 따라 일부에서는 이를 비트코인 및 디지털 자산세계가 아직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좋아합니다. 5월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회사가 보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여 생산될 때까지 비트코인을 지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을 때 비트코인은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그는 암호화폐에 대해 다시 좋은 소리를 내고 있고 트위터에서도 자신이 비트코인 및 기타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테슬라와 비트코인의 관계는 뭔가 복잡하면서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해당 내용 관련하여 오른쪽 영상에 제가 분석해 놓았으니 관심 있으면 확인 부탁드립니다. 고정 댓글로 주소를 남겨놓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